안녕하세요. 오늘은 꼬비랑 함께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랑 꼬비를 데리고 오게 된 계기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희 꼬마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웃어요. 바보처럼.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마당 있는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 꼭 강아지를 키우자 라고 항상 했었어요. 근데 참 제주도에 마당 있는 집이 비싸요. 너무. 그래서 일단 강아지를 키우고 이사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고 꼬비를 일단 데려오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제주 유기동물 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철장에 갇혀있는 너무 많은 강아지들, 노쇠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강아지들, 심지어 너무나 작은 강아지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어떤 강아지를 골라야 되지라는 생각보다 여기에 있는 강아지를 너무 안쓰럽다 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강아지 한 마리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니 저희는 아픈 마음을 꾹 참고 한 마리 한 마리 보던 중 눈에 딱 들어오는 강아지 한 마리, 우연히 거기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지금 보는 강아지는 눈곱도 많이 끼고 좀 아픈 강아지여서 곧 안락사 될 확률이 크다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선 것 같아요. 이 강아지다 라고 말이죠.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무도 입양하지 않고 아픈 것 같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킨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고 지금의 꼬비가 되었습니다. 꼬비의 이름이 왜 꼬비인지 아시나요? 눈곱, 눈꼬비, 꼬비! 첫 만남에 눈곱이 잔뜩 있었어서 이름이 꼬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여 꼬비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꼬비를 입양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동물병원이었어요. 접종도 맞아야 되고 혹시 아픈 데가 있나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고 강아지가 너무 말라서 살 좀 찌우셔야겠어요 라는 병원장님의 말씀. 너무나 다행이었죠. 다행히도 아픈 데 하나 없는 저희 꼬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꼬비를 처음 데리고 올 때 한 8kg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서 16kg랍니다. 그렇게 저희는 꼬비를 데리고 온 첫날 강아지 용품을 사기 위해 쇼핑 쇼핑도 하고 꼬비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다 돼서 산책 나가야지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꼬비가 문 밖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였습니다. 저렇게 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식으로 유혹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꼬비가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간식을 줘가면서 기다려줬습니다. 좀 예전 일이라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거진 1시간 이상은 기다린 것 같아요. 영상처럼 꼬비가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조금씩 거리를 벌려가며 간식을 줬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저희가 문 밖에 앉아있으면 꼬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다행히 꼬비도 저희 마음을 알았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느 강아지와 똑같이 산책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문 밖을 나서는 건 꼬비가 1등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출근 전후로 하루 2시간, 3시간 정도 산책하고 쉬는 날에는 꼬비랑 나들이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날이 덥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시켜요. 전 자주 그러지는 못하는데 거의 꼬마가 아침 산책 단번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꼬비 없었을 때 쉬는 날에는 스노클링도 가고 캠핑 가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물농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꼬비 데려올 때 꼬비도 물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꼬비는 물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물 근처에서 파도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꼬비? 그래도 영상 보시면 작년 9월달쯤이었을 거예요. 꼬비랑 꼬마랑 나가보는 첫 나들이었어요. 저희가 계속 물속에 있었고 이번에도 기다려주니까 살며시 못 이기는 척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저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들어와요 절대 물에.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냥 나중에라도 물속에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꼬비는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산책하거든요. 비가 쏟아질 때 우비를 안 입히면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또 비 맞는 건 싫어해요, 얘가.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또 눈 오는 날에는 패딩 입고 산책 나가면 아주 좋아 죽어요. 팔짝팔짝 뛰고. 아, 맞다. 그리고 요즘 저희 꼬비는 주도권 내려놓기 교육 중입니다. 꼬비랑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갈수록 꼬비가 절 물어요. 꼬마도 물어요. 물론 절 더 많이 물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강아지의 주도권이 높으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강아지들의 주도권이 높아지면 가족 놀이 속에서 결정권을 리더인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구성도 많아지고 머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으르렁거리고 무언가 거슬리면 물고, 그래서 이거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에 나온 교육법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오랜 시간 자대 접촉을 제한하고 저희가 주로 있는 침실, 소파 등의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책도 여러 권 사서 공부하고 틈틈이 산책 훈련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근데요, 그 4대 접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 싶으면 홈캠으로 엿보고 블루투스로만 쓰다듬기 하고 거의 랜선 보호자였어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저희 꼬비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교육할 게 더 남아있지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